어, 미국장이 하락했습니다. 어제 유럽장이 세 책이 올라가지고 미국장이 당연히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잠이 들었는데 어제 미국장 보면 초반에 들렸다가 후반 들어 쭉 밀려 내려갔거든요. 유럽장이 오른 가장 주된 이유는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재개하겠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 토요일 날 그전하고 비슷한 수준, 동일한 수준으로 다시 재개할 기대감 때문에 급등했었는데 이거 보시면 공급적이 하루 앞두고 누출 발견 공해서 공급을 다시 중단한다고 또 얘기가 나왔어요. 뒤집은 거죠. 그래서 미국장이 급락했습니다. 그 푸틴이 에너지를 가지고 작당질을 하면 주식시장이 흔들릴 거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게 저는 10월 지나서 10월에서 말해서 11월 넘어가는 이때쯤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좀 앞당겨서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도 빨리 하겠다고 좀 난리를 치고 있어서 시장의 불안정성을 좀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를 보면 어제 이제 비농업 부분 고용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실업률도 나왔는데 실업률은 좀 내려갔고 직전 3.5에서 요번에 3.7로 올라갔죠. 안 좋아진 걸 내려갔단 말씀. 약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비농업 부분 비농업 부분 전체 고용도 보시면은 이제 전월보다는 살짝 전월보다는 낮아졌고 기대치보다는 살짝 높게 나왔어요. 여튼 고용 부분이 살짝 강도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물론 신규 일자리 관점에서 놓고 보면 내려오던 게 급격히 일정 부분 반등하긴 했지만 추세적으로는 이제 내려오는 걸 보여드렸고요. JOLT 지난번에 종합적인 데이터를 보여드렸잖아요. 정점 원자리에서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 고용 부분도 이제 그런 느낌을 점진적으로 보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플레이션 압력도 줄이고 있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고용 부분도 약간 영향을 미치면서 고용 시장이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음, 일단은 고용 부분 둔화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지금 그 CME의 그 페드워치거든요. 이 9월달, 그러니까 9월 20일 날 기준금리 인상 이 상승 0.75포인트라고 하는 게 이게 거의 80%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고용 지표 나오는 거 보면서 조금 더 줄었어요. 시장에서 9월 27일 날, 9월 21일 날 0.75포인트를 올릴지 0.5포인트를 올릴지에 대해서 지금 상호 공방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연준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점을 짓지는 않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것 때문에 시장이 흔들렸는데 이거 흔들린 거는 이제 어느 정도는 시장에 영향이 다 진행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끝날 무렵쯤 돼서 다시 이제 푸틴의 에너지와 관련된 이슈들이 다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죠. 뉴스 기사를 한번 보면 류지원 기자입니다. 최소영 기자가 기자께서 9월 2일 날 올리셨는데 밑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처음 줄인 게 6월 16일인데요. 요거는 터빈 수리 맡긴 거 안 돌려준다 그래가지고 기존 공급량이 40%로 확 줄여버렸어요. 절반도 넘게. 근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연례 유지보수 한다고 가스공급 끊은 다음에 재개하면서 30%로 10%더 줄였습니다. 또 터빈 구실로 25일 날 다시 한번 또 공급량을 20%로 줄였어요. 계속 뭔가 수리한다고 자꾸 하면서 공급량을 줄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는 한 달 만에 또 특별 유지 보수한다고 공급을 중단했는데 9월 3일인가요? 그때 아마 공급을 다시 재개할 건데 그때 지금 공급량 정도 재개할지 아니면은 아예 중단을 해버릴지 지난번에 프랑스 중단한다고 얘기가 나왔죠. 할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공급을 하면 지금 유럽에서 계속 가스를 축적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GI 정확히 AGSI 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유럽의 재고량이에요. 이게 100%면 재고를 꽉 채워놨다는 뜻이거든요. 유럽 전체로 놓고 보면 80% 재고량 축적을 했고 가스를 중단시킨 프랑스나 이런 지역, 덴마크도 아마 중단됐을걸요. 거기는 90% 넘게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 독일도 한 84%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헝가리는 64%로 상대적으로 낮아요. 일정 부분 경제 지금 폴란드 같은 경우 폴란드 열심히 지금 우크라이나 도와주고 있죠. 거의 100% 가까이 축전해서 이제 이쪽 지역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천연가스 네덜란드 천연가스들이 막 머리를 들고 있어서 가격대가 좀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최근 천연가스 잠근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상황이 급등했다가 다시 좀 안정화되고 있긴 한데 이 가격대가 이거는 이제 네덜란드 천연가스고요. 이건 영국이거든요. 안정화 추세로 지금 아직은 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또다시 난리를 치면 또다시 이제 급등하면서 에너지 인플레이션 유럽 20위의 통합 20위 통합으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20위라네. 유로존 통합으로 놓고 보면 인플레이션 가격이 아직 정점을 치지 않았거든요. 이것이 지금 유로존의 경제에 계속 주름살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다가 지금 러시아 유가 상한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유가 상한제를 했다가는 뭐 아예 유가 공급을 끊어버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금수 조치가 근데 이거 유가 상한제나 이런 것들은 육상 도입은 유럽이나 이런 데서 끊는 게 아니고 해상 도입만 끊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러시아가 육상으로 제공하는 석유까지 끊어버린다 그러면 심각하겠죠. 근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여기 보시면 판매 중단하겠다는 얘기들 하고 있긴 한데 지금 중국이 경제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유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급락했잖아요. 어제 보시면 추세상으로 놓고 보면 이게 정점을 치고 경기 수축 국면 쪽으로 계속 베팅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사실 구리하고 마찬가지로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상황이 갈 것 같고 유로존 쪽을 쥐어짜면 결과적으로 그게 경기 수축이라고 하는 걸로 맞부딪히기 때문에 유가가 미친듯이 급등하겠느냐 천연가스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혼조돼 가지고 어느 쪽 방향으로 갈지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중국하고 인도가 러시아로부터 상당히 많은 석유를 수입하고 있는데 여기 러시아 유가 상한제에 본격적으로 들어오진 않겠지만 그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석유를 수입하는 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상한제로 인해서 좀 더 낮은 가격에 유가가 형성이 된다면 굳이 그걸 노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예 수입을 안 하지는 않겠지만 더 낮은 가격에 수입한다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에너지 쪽의 가격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에 대해서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가 약간 모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다만 주식시장에 충격을 주는 거는 마찬가지일 거지만 그게 주식시장에 충격을 주고 경기 수축을 압박한다면 결과적으로 또다시 가격 하락으로 전환될 거기 때문에 혼조세를 보이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이미 보여드렸지만 미국 경제 지표가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지금 우려하는 건 사실 유럽 쪽 경제 지표들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은 계속 떠받치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제로 코로나 때문에 그걸 자꾸 말아먹고 있긴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올해 겨울 가기 전까지는 버티는 모습을 보일 것 같거든요. 미국은 살짝 좋아지는 패턴으로 전환됐다가 다시 내려갈 것 같고 근데 유럽은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NEST 사이트에서 나온 데이터고요. 여기 이제 파란색 이거 있죠. 위에 거 이게 브렌트유입니다. 북해유전에서 발생한 브렌트유. 이게 이제 이게 러시아 거거든요. 근데 러시아 거는 이제 직전에 쭉 추세적으로 올라왔던 이 부분
언저리, 직전 언저리의 상단도 깨서 이제 요 밑에서 놀고 있는데, 사실 중국이나 인도도 이 정도 가격대보다는 사실 이거보다 좀 낮은 수준? 이게 지금 가격대도 낮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 보시면 글로벌 금융이 터지기 전에, 아니 글로벌 금융, 코로나 팬데믹 터지기 전에 정점보다도 높은 수준이에요, 사실 아직은. 그래서 요거보다도 낮은 수준 언저리에서, 그러니까 한 60달러대 전후에서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할 수 있다라면, 사실 뭐 인도나 그 저기 입장에서도, 어디 그 중국 입장에서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가격 상한제를 사실 G7 쪽에서 어떤 형태로 정의할지가 상당히 좀 저도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과도하게 무리한 가격대가 아니라면 러시아가 크게 반발을 하진 않을 것 같고, 중국하고 인도는 오히려 도움을 받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그 호응하면서. 그래서 에너지 가격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애매모호하지만, 일단 이제 액션이 나오게 되면 충격은 일시적으로는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큰 흐름은 세계 경제가 약간 경기 수축 국면으로 계속 움직이는 방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요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에너지가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위쪽으로 미친 듯이 올라가겠느냐, 그렇지는 않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일날 러시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3일이라네. 잠시만요. 되게 맞죠? 기사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여기. 여기 보시면 가스프롬이 요번에 종료하면서, 가스프롬이 중단하면서 공급을, 유지보수 종료 시각은 중부 유럽 시간으로는 기준 3일 오전 3시, 한국 시간은 오전 11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 11시죠. 요때 요게 종료되고 가스를 어떻게 어느 정도 공급하는지가 좀 봐야 될 대상, 모니터링 해야 될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아예 공급을 안 할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그것에 대해서 유럽적이 압력을 받고, 그러니까 불안감에 떠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미국은 러시아하고 중국 두 개를 사실 계속 상대하기엔 버거우니까 러시아를 짓누르는 패턴을 하고 하나를 이제 누르는 거죠. 그리고 하나하고 대적하는 상황이 편한데, 그런 서방과 러시아 간의 대립 간에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세차게 인플레이션 압력에 두들겨 맞고, 뭐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파산했죠. 국가 파산. 이런 상황이 계속 몰아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미국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의 군수물자하고 자금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면서도 지금 중단할 생각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은 상당히 길어질 것 같고, 이 상황이 내년도에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